안녕하세요.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 소설 급고 낭독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다 해주셨죠?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미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 소설 소설 급고 소개해 드릴게요. 1933년 3월 제1선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 제목의 급고는 급조의 잘못으로 판단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즉 소설 급조라고 하면 내용과 더 부합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소설을 급히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설가 K는 S 잡지에 단편 소설 한 편을 부탁받습니다. 하지만 그 잡지는 제약 사항이 좀 있어서 주제를 제때 정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S 잡지사는 물론이고 또 다른 잡지사에도 전화를 걸어서 원고를 못 썼노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두 잡지사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며칠 더 말미를 드릴 테니까 꼭 써달라는 부탁을 하죠. 이 소설가 K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써주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 K씨, 소설가로서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제때 원고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후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이렇게 익살이 담겨 있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구두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유머러스한 소설을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저희 채널 목표 중에 하나가 근대문학 작품들을 각 작가별로 오디오북 자료실을 만드는 건데요.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차근차근 재생 목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배따라기, 화환, 딸의 업을 이으려, 죄와 벌, 붉은 산, 무능자의 아내, 증거, 김현실전, 아부용 등의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 소설 급고 낭독해 드릴게요. K가 S잡지 3월호에 단편 소설 한 편을 부탁받은 것은 정월 초순이었다. 정월 금음날까지 꼭 한 편 써달라는 그런 부탁에 대해서 그럽시다 하고 쾌락하였다. S잡지는 가정잡지였다. 어떤 테마를 붙드나? 그 부탁을 받은 뒤부터 틈이 있을 때마다 K는 이렇게 스스로 문답하였다. 쓰기는 써야겠다. 반드시 써야겠다. 약속도 약속이거니와 원고료 때문에라도 반드시 써야겠다. 양력 정월이라도 달은 음력 서엇달을 낀 달이다. 음력 서엇달이란 달은 모든 세임을 하는 달이다. 몰리는 경제 문제 때문에라도 반드시 써야겠다. 그러나 S 잡지는 제한된 잡지였다. 제1에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었다. 둘째로 잡지가 가정 잡지요 독자가 독특하니만치 그 내용에도 저절로 제한이 없을 수가 없었다. 방분한 붓을 자유로이 놀려서 쓰고 싶은 소리를 쓰기에는 너무도 좁다란 잡지였다. 무슨 소리를 쓰나? S 잡지에 대한 약속이 떠오를 때마다 K는 이렇게 자문하고 하였다. 정월 초순이 중순이 되었다. 중순이 금음이 되었다. K는 그동안 단속적으로 늘 S 잡지와의 약속 때문에 머리를 흔들고 하였다. 쓸만한 적당한 제재가 생각나지 않았다. 붓도 들기가 싫었다. 신문에 3면 기사를 뒤적였다. 일본 어떤 종류의 신문에 인사 상담란을 뒤적였다. 무슨 소설이 될 만한 사건이 없나 하여 틈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뒤채어서 과거 30여 년의 기억에서
가정잡지의 소설에 적합할 만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다. 괴로운 의무로다. 스스로 고소, 즉 쓴웃음을 꽤 여러 번 지었다. 그러나 신문의 기사, 과거의 기억 가운데 페이지 수 내용 등 모든 점이 S잡지에 적합한 것은 좀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럴듯한 제재가 있으면 페이지 수가 약속보다 훨씬 넘칠 것이다. 페이지 수가 맞을 만한 것은 가정잡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었다. 뒤로는 짧고 멜빵으로는 길다. 현대 저널리즘 저주받을 것이로다. 그러나 그 저널리즘을 저주하면서도 거기서 밥을 뜯어먹지 않을 수가 없는지라, 또한 거기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자기의 처지에 그는 쓴웃음을 짓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다. 약속한 금음이 되기까지 그는 붓을 들지를 못하였다. 끝끝내 정당한 제재를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다. 금음날이었다. 그는 원고료를 받으러 신문사에 갔다. 모 신문사에서 나오는 매달 90원이라는 원고료는 그 살림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는 금액이었다. 그 신문사에서 그는 두 군데 잡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나는 모 잡지사, 또 하나는 S 잡지사. 두 군데에다 약속했던 원고를 못 썼노라는 전화였다. 경제 문제에는 몰리기도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붓을 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에는 신문 소설, 잡지에는 자기의 소설, 이것이 K의 모토였다. 매달의 정시 수입을 위해서 신문에 소설을 싣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소설이 아니었다. 신문이 주문하는 대로 베껴나가는 한 기사에 지나지 못하였다. 신문사의 경제기자가 봉급을 위해서 경제기자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신문에 있어서는 소설 기자로 자임하였다. 봉급을 위해서 쓰는 글이지 자기의 소설이 아니라 공언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잡지의 소설에 있어서까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았다. 잡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잡지에 따라서 얼마간의 제한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제한 안에서 자유롭게 붓을 놀리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에는 붓을 용이하게 들지를 못하였다. 경제 문제에는 곤란을 받았지만, 그리고 붓을 잡기만 하면 그래도 어름어름 남의 눈을 넉넉히 속여 넘길 만한 것을 급조할 자신은 있었지만, 약속했던 두 잡지에 모두 다 붓을 들지를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두 잡지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두 잡지사에서는 모두들 한결같이 2, 3일간을 연기를 할 테니 꼭 써달라는 재번의 부탁이었다. K는 호인이었다. 누구에게 간절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를 못하는 인물이었다. K는 전화를 하며 머리로 생각해 보았다. 그날이 금음날이었다. 초하룻날 S잡지의 것을 쓰고 이튿날 모 잡지의 것을 쓰면 안 될 것이 없을 듯이 보였다. 아직것도 끊임없이 S잡지의 소설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붓대를 잡고 절실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막연히 때때로 지나가는 생각으로 해본데 지나지 못하였다. 붓대를 잡고 원고지를 향하여 막상 쓰려면 무슨 그럴듯한 제재가 국한된 단계 안에서라도 나올 듯하였다. 15, 16년을 붓대로 살아온 그에게는 또 그만한 자신이 없는 바가 아니었다. 게다가 앞에 막힌 경제 문제가 있었다.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 여기서 전화통을 들고 말을 하면서 생각한 결과로 K는 다시 그럼 모래와 글피 안에 그 두 잡지사에 모두 한 편씩을 써주기로 했다. 이윽고 갔었던 모사에서의 원고료가 나왔다. 본시는 90원이 나와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와 과동의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찾아 쓴 것이 많으므로 겨우 40원의 돈이 나올 뿐이었다. 40원? 이 가운데서도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 약 20원 있다. 그것을 갚으면 20원 내외가 남을 뿐이다. 그 20원이라는 돈이 이제 한 달에 그의 일가족의 생활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걸 잡지에 쓰자. 내일 하루를 생각해서 모레는 S 잡지에 쓰고 글피는 모 잡지에 쓰자. 생활비 때문에 반드시 써야겠다. 남은 40원 중에서 20원은 먼저 떼어서 집으로 사람을 시켜 보냈다. 그리고 남은 20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K는 모 신문사를 나오려 하였다. 그때 누구에게선가 K에게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P라는 K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다. 마장하러 안 가겠어? 마장은 마작이다. 이런 의견이었다. K는 주저하였다. 도박운이 지극히도 약한 작이었다. 화투, 경마, 마작, 골패 무엇이든지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작이었다. 도박성이 심하여 하기는 좋아하되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작이었다. 지금 주머니에 남아있는 20원의 운명이 위태로웠다. 전화통을 귀에 댄 채 그는 주저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한편 구석에 잠재해 있는 맹렬한 도박성이 이 피의 말 때문에 차차 머리를 들기 비롯하였다.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딸 때도 있을 것이다. 다만 1원, 2원이라도 따면 횡재가 아니냐. 이달의 생활비가 꼭 막혔으니 마작을 해서 거기서 돈이라도 생기면 그만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의 마음에서 차차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A에게 갚을 4원, B에게 갚을 3원, C에게 갚을 5원, 모두 하루만 연기해서 내일 주기로 하자. 금년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생각조차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화통을 들고 잠시 주저한 뒤에 K는 드디어 쾌히 응낙하였다. 그날 밤 K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재작년에 결혼한 그의 새 아내와 전처의 두 소생이 목을 길게 하고 기다렸지만 K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작 구락부에서 K는 처음에 2원을 잃었다. 조금이라도 더 붙여보려던 노릇이 잃었는지라 그는 조금 등이 달았다. 게다가 도박성보다도 금전욕이 조금 더 서게 된 K는 두 번째 달려들었다. 본전만 되면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속으로 맹세를 하면서 두 번째 달려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다행히 3원을 따서 본전은 넘었다. 그러나 K는 일어나지 않았다. 1원만 소득하여 무얼 하느냐? 한 번만 더해서 하다못해 A에게 갚을 것이라도 오늘 얻어가지고 가자. 이리하여 다시 세 번째 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몇 번을 거듭한 결과 그 밤 2시쯤은 그가 가지고 온 미천의 절반이 되는 10원을 잃어버렸다. 인젠 집으로 가야 할 텐데 야단일세. 가뜩이나 몰리는 이날의 생활비에서 도박으로 10원이라는 돈을 잃었다는 것은 그의 순진한 아내에게는 커다란 경악일 것이다. 이전에 도박으로 수천 원까지 잃어본 K에게 있어서 10원쯤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이 괴로웠다. 또 합시다. 밤을 새웁시다. 좀 더 높입시다.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는 그의 등이 꽤 단 때였다. 드디어 밤을 새웠다. 밤을 새운 이튿날 아침에는 그의 주머니에 겨우 7, 80전밖에는 남지를 않았다. 그와 함께 왔던 피도 40여 원을 홀짝 잃었다.
겨울 이른 아침이었다. 밤을 새워서 마작을 해서 잃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추운 겨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배었다. 자, 어디로 가나?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빈 지갑을 내보이기가 어려웠다. 밤을 새운 변명은 거짓말로라도 꾸며댈 수가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돈이 없는 데 대한 변명은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술을 먹어서 없앴다는 것은 그의 아내한테는 도박을 해서 잃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일 것이다. 아침에 거리로 나온 케인은 고난 몸을 좀 쉬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음력 정초라 시골에 내려가고 없었다. 갑의 집을 찾았다. 을의 집을 찾았다. 병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 군데도 좀 들어가서 몸을 쉴 곳이 없었다. 혹은 외출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있거나 해서 몸을 눕혀서 쉴 만한 곳이 없었다. 어찌할까? 거리거리를 헤매면서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밤을 새웠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팠다. 그 허리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내에게 얼굴을 대할 낯이 없어서 차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S 잡지의 원고를 쓰자. 그래서 내일 단 얼마라도 돈을 만들자.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것을 쓰자면 피곤한 몸을 한잠 잘 자야 할 것이다. 자자면 잘 만한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두세 군데 있기는 하였지만 그곳에 몸을 쉬다가는 아내가 그 집으로 찾아올 염려가 있다. 아내가 모름직한 곳은 가서 쉴 만한 곳이 없었다. 오후 4시까지 케인은 피곤한 허리를 끌고 이리저리 헤맸다. 무엇보다도 돈을 얻기 위해서는 원고를 써야겠고 원고를 쓰기 위해서는 몸을 쉬어야겠는데 쉴 만한 곳이 발견되지를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더욱 근심할 것이로돼 아내에게 대하여 할 말이 없으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동안 그는 한 가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욱 새 죄를 연해서 범하는 상습죄 악한의 심리를 동정하였다. 오후 4시도 지났다. 겨울에는 더욱 붉게 되었다. 이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던 케인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 사이에 경과를 실토하고 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속상해하는 아내를 위로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이리하여 저녁 때에야 어슬렁어슬렁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착한 그의 아내는 그의 사죄에 두어 마디 나무람을 한 뒤에 그 문제는 집어치워 버렸다. 저녁도 안 먹고 케인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버렸다. 이튿날도 9시가 되어서야 깨었다. 깨는 대로 그는 붓을 들었다. 모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한 회분을 쓰기 위해서였다. 모 신문 소설 한 회분 30분, 그 뒤 30분은 쉬며 S 잡지의 소설을 생각해서 12시까지 써내기, 이런 급템포의 설계로서 붓을 잡은 것이었다. 모 신문의 소설은 9시 반까지 끝이 났다. 그 뒤 30분간의 가정잡지에 적합한 소설을 반드시 하나 생각해내야 할 것이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도 지났다. 케인은 붓과 종이를 잡았다. 그러나 입대껏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은 것이었다. 케인은 붓대를 잡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였다. 드디어 그의 붓은 잉크를 찍으러 갔다. 한 가지의 소설이 생각이 난 것이었다. 그것은 가정잡지에는 적합하지 않을 종류의 소설이었다. 그러나 이 급박한 시간 안에
다른 소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떤 소설이냐 하면 약속했던 바와는 엄청나게 다른 소설을 쓰게 된 바로 그 경과를 소설로 쓰기로 한 것이었다. 이 막다른 골에서 유유히 다른 소설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이런 소설을 급조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의 붓은 종이 위에서 뛰놀았다. 이리하여 그가 계획했던 12시까지 급조한 한 편의 소설이 쓰여졌다. 그것을 다 쓰고 붓을 내던지며 그는 기다랗게 탄식하였다. 버리는 신이 있으면 거두는 신도 있거니 궁하면 통하느니 내일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 소설 급고 낭독해 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